이게 무슨 정권말 레임덕에나 지금 나올 법한 정말 개판 5분 전 쑥대밭 그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 내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짧게만 언급 드릴 텐데요. 장관들끼리 싸워요. 이제 이재명의 말도 장관들이 안 듣습니다. 52시간제 위원화를 가지고 이거 당연히 해야죠. 윤석열 정권 때 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야당에서 69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선동하면서 다 못하게 막아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국 때문에 다 따라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제 와서 정신 나빠지고 경제 힘들어지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시지탄 너무 늦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민주당의 황제 세력들이죠. 민노총 출신 장관이 나와서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는데 민노총 출신 장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이런 거를요, 왜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꼴을 봐야 됩니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제된 정부의 안을 가지고 와야죠.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산업 현장에서 이거를 뭐 규제를 우리가 폐지를 예측을 하고 앞으로 고용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건지, 근로자들한테 폐지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고용 계획에 대해서 내 어떤 근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짜보라고 하는 건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사인이 되는 건데 이따위로 정책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장관들끼리 이게 대체 무슨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또 정말 이 민노총의 정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훈 이 민노총 출신의 고용부 장관한테 노란봉투법도 좀 뜯어봐라. 시행령으로, 아예 윤석열 정권 때는 시행령 통치한다면서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것도 웃겨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인데 자기들이 시행령 가지고 우회를 하겠대. 아니,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인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개정을 하면 되지, 이거를 재검토를 하는 뭐 시행령으로 우회를 하겠다는 건 이것도 무슨 유체이탈식 통치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마저도 우리 민노총 귀족 김정훈 민노총 간부 출신의 장관이 이재명에 또 항명을 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한 번 더 지시를 해서 그래 한번 해볼게요, 검토해볼게요, 이렇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반항을 먼저 해요. 실제로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뭐 민중의 소리 같은 이 좌파 이 노조단체들이, 야, 법으로 만든 거를 시행령으로 지금 꼼수 부리는 게 말이 되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시행령으로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노총이 보나마나 이기겠죠. 뭐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도 뭐 중도보수 타령하면서 반도체 특례법을 만들겠다느니 52시간제 유연화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뭐 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신뢰도 가지 않고 그냥 국민들 앞에 세워놓고, 야야 나는 민노총이랑 다르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뭐 그렇게 쇼를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논박이 오가는 것 자체가 당초에 내각이라고 하는 게 똑바로 작동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권말 지지율 한 10%대 되면 이렇게 다 들어눕거든요. 그 수준으로 지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레임덕화되고 있는 그 여파가 이 내각 장관급들한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도 아주 가관입니다. 국회 출석을 해서, 국토위 출석을 해서 김정재 의원이 아직도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냐, 집값 안정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재명 말처럼 정책이 시장 이긴다라고 보시냐라고 하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면서 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포자기 있죠.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하하하하하 통계를 보고 나서 본인이 자기도 민망했는지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할 성의조차, 논리를 개발할 정성조차 없는 거죠. 그냥 이재명이 말했던 대로 네 해놓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부동산 폭등했지 않냐라고 하니까 하하하 웃는, 이게 무슨 당나라 내각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폐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황희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요, 해프닝이라면서요. 그럼 적어도 정권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나왔으면, 국회 출석을 했으면 그건 황희 같은 사람들이 수준 떨어지는 거고, 우리 정부는 이런 공급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왔어요.
출석 도장 찍고 그냥 얼굴 한번 비추려고 나오셨는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재명은 또 구윤철이랑도 싸웁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재검토를 해라, 뭘 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 MBC 보도에서는 결국 ISA 관련해서는 청년들 반발이 커서 안 한다 이렇게 또 결론 냈어요. 없던 일로 하겠다. 국정이 뭐 장난입니까? 논란 일자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국정이 소꿉장난입니까? 대통령부터가 불리해지면 안 읽어봤다, 나는 모르겠다, 재검토해봐라, 유체 이탈을 하는데 내각 관계자들이, 국무위원들이 똑바로 일하겠어요? 그러면서 남일처럼 또 참모들 멱살잡이하면서 야 구윤철 네가 좀 기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세제 개편안을 구윤철 혼자 만들었나요? 세제 개편안 이재명 정부는 당나라 정부라서 이재명 본인한테 보고도 안 하고 세제 개편안 업무 보고도 안 하고 국회로 보냈습니까? 당초에 정체를 모르겠어요. ETF 같은 정말 국가적인 이런 중대사, 정말 막대한 수십조의 피해를 실제로 끼친 이런 사업들은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전달 안 하더니 세제 개편안 이재명도 패싱하고 마음대로 했습니까? ETF는 김용범이 마음대로 했고 세제는 구윤철이 마음대로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 책임지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책임지는 거 없고 국민들한테 못 해먹겠다 하소연이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그러면서 앞으로도 뒤로도 똑바로 일을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가르마를 못하고 본인들이 만든 정책 본인들이 한 주 만에 말 바꾸고 자기네들이 의결 한다고 형소법 개정안 사인했으면서 안 읽어봤다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세제 개편안 만들어 놓고 경제부총리한테 기어다녀라라고 유체이탈 합법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죠. 그러니까 펫버스 개조해서 청년들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먹죠.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결과물을 못 가지고 와서 욕을 먹는 것을 국민들이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또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그럴 거면 빨리 내려오세요. 피곤하게 재판재개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탄핵까지 갈 것도 없고 재판까지 갈 것도 없고 왜 또 피곤하게 우리가 그 재판 또 패문부제 꼼수로 딱 한동훈 씨처럼 데칼코마니 마냥 차일피일 미루는 그 꼴을 우리가 왜 또 봐야 합니까? 능력이 없고 실력 없고 못 해먹겠으면 내려오세요. 나라 말아먹지 말고 그만 말아먹고. 정말 개판 5분 전, 이거 제가 오늘 하루 뉴스만 취합을 한 게 이 지경입니다. 집권 1년밖에 안 된 정권의 내각이 지방선거 한 번 거쳤을 뿐인데 지지율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벌써부터 공무원들 드러눕고 금융위 금감원은 탈출할 준비하고 있고 장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내 말이 맞다. 민노총 출신 장관이 항변을 하고 이 꼴을 보겠다고 우리가 그난리를 치면서 국무위원들 줄탄핵하고 예산 삭감하면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린 건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고 돌아서 이 복당운동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동시에 우리 당내 개혁,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의 두 가지 축의 싸움이 있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당 밖으로는 좌파의 폭주, 당 안으로는 이 복당운동권에 대한 깔끔한 정리, 이 두 가지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40대도 돌아섰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어제 오늘 발표된 ALS 조사에서 모두 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을 쳤고요. 부정평가와의 격차가 이제는 15%포인트 가까이까지 두 자릿수가 훌쩍 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현재 주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 지금 컨벤션으로 그나마 앞자 40%대를 지키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청와대도 알고 있어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공포로 엄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재명 청와대는 그 4주 내내 전당대회를 하는 내내 지지율이 떨어지기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의 초비상인 것은 지금 중도층도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30% 내외에 달한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세부 지표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30%를 넘나든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어층까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코어층을 지켜서 40%대를 유지를 했지만 정권 교체를 당했죠. 이재명은 코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락에 바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뒤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 딱 3가지 포인트가 앞으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자기범죄 면소에 대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비판의 화살, 재판 재개를 외치는 거. 두 번째,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 증시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직시를 하는 거. 문재인 때 옵티머스 게이트 사건만 가지고도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통해서 80%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 ETF 게이트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깊게 설명을 드렸죠. 이미 모든 이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이 탈출러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민주당 의원들도 전달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 ETF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당 차원에서 이 피해자들 법률 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ETF는요, 폰지 사기예요. 정부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상대로 지방선거 앞두고 코스피 폭증시켜 보겠다고 김용범, 이찬진 아들들 근무하고 있는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권들에게 혜택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의사결정하셨잖아요. 그렇게 벌어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총대 메고 그런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정권을 향해서 강력하게 소송 등 관련 조치들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젊은 층들 이 레버리지 청산당하고 투자 실패 때문에 낙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야당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옵티머스 사례도 피해자들 80% 구제를 받았거든요. 이 ETF 레버리지 사태는요, 100% 피해 보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고, 제가 이미 관련된 근거 자료들과 금융위 내부 취재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략기획 로드맵들을 우리 당대표님 포함해서 여러 우리 당의 핵심 관계자들께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관위 이슈까지 이 3가지 축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중도 타령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 좀 일침 드릴게요. 이런 게 중도 확장입니다. 저 조직관 없는 사람들 짬통합하는 게 중도 확장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중도층이 오준무가유랑 연대했다고 국민의힘 중도 확장한다, 통합한다 그러고 지지를 해줍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중도를 우리가 품으려면요, 이런 식의 민생 이슈들, 정권 때문에 피해를 본 일반 국민들과 연대를 하면서 함께 투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중도 확장의 지름길이고요. 우리 지도부가 중도 확장할 대책 알아서 잘 짜고 있으니까 자꾸 중도파리 하면서 본인들 자기 장사하지 마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거소청 관련 변론을 했고요.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관위에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죠. 애초에 선거소청으로 해결될 거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여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관위에서 답정너 결론을 내놨죠. 우리나라 선관위는 참 이상합니다. 본인들이 선거 관리할 역량도 없고,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맨날 외유성 출장 가면서 오픈 카톡방 관리하고 벼룩시장에 글 올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와이프
공직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영부인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관위원장 부인 따라다니면서 수행이나 하고 선거관리 능력은 하나도 없고 10년 내내 부정선거나 저지르고 있었으면서 정작 그 부정선거에 대한 선고 소청을 하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판단을 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선관위가 썩어 빠진 거예요. 본인들이 사고치고 본인들끼리 놀러다니고 감사원 회계감사도 안 받겠다, 감사원 인사 관련 감사도 안 받겠다, 우린 독립기관이니까 감시감독도 안 받겠다, 고발권도 안 되겠다, 소송 걸어봐라, 대법관들이 판단할 건데 선관위원들도 대법관이고 판결도 대법관들이 하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선거법 관련 유권 해석도 선관위가 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을 선관위한테 받아야 돼요. 무슨 법이 있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처럼,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2년 만에 선거를 통해서 재선거가 확정이 됐고 뒤늦게 결과가 바로잡히는 상황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의제의 기틀이 흔들리고 야 부정선거로 당선됐지만 뭐 결과 바뀔 정도도 아니었고 본인들 그것도 피셜이죠. 결과가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야야 대충 넘어가. 그러면 그 4년의 임기라고 하는 게 그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4년의 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맞아요?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출됐는데 그 선출 권력을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야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왜 이재명이 만든 법을 내가 지켜야 돼? 왜 이재명이 바꾼 세제 개편안 내가 지켜야 돼? 이런 통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도 뒤늦게라도 결과를 바로잡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3개월도 안 됐어요. 프랑스는 2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재선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아니나 다를까 야 선거 관리 또 해야 돼? 귀찮아. 또 휴가 써야 돼. 나 휴가 없는데. 출산휴가 써야 돼. 나 지금 출산휴가 다 썼는데. 관리하기 귀찮으시죠? 선거 또 하면. 그죠? 본인들끼리 그 인쇄비 아껴가지고 성과급 잔치 할 돈은 있고 선거 또 관리하는 건 아깝고 이제 와서 뭐 행안부나 지방공무원들이 선관위 협조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또 관리할 능력도 없고요. 예전에는 대충 그냥 위에서 지령받아가지고 적당히 그냥 조작하면서 넘기면 됐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선관위의 조작 실태를 다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와서 적당히 조작하면서 선거 대충 치를 수도 없고 뭐 선거 소청 뭐 저희가 기대할 것도 없죠. 근데 소송전으로 가면 또 대법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지역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부장판사들이 상급심 담당하고 각 선관위원들 다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3심 판결을 합니다. 대체 우리가 뭘 믿고 이 제도권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구제장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신을 누가 지금 만든 건가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현재 제도권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만들었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를 두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내년에 자연적으로 재보궐선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소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데 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치가 소송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도 하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자기네들끼리 결론 내리고 10년 동안 부정선거가 버젓이 벌어졌는데도 자기들끼리 감사하고 자기들끼리 징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론 내리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처벌할 수가 없겠죠. 몇 사람이 일탈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령을 내려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타임머신까지 타고 가서 90분 전에 미리 조작까지 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조차 하지 않는, 자기들이 잘못 저지르고 자기들끼리 징계하고 자기들끼리 재판까지 하는 이 막장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경종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짧게 전달드리고요.